그래프로 보는 10년간 분기별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함께 공부해 보시죠. 오늘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레벨업 되고 있는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1965년 8월에 한국화성이라는 회사로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74년 4월에 한양화학지주회사로 이제 주식회사로 바뀌면서, 그리고 74년 6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2010년 3월 19일에 한화석유화학에서 한화케미칼로 바뀌고요. 그리고 올 1월에 하나 큐셀 앤 첨단 소재를 합병을 하면서 한화솔루션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주식회사 한화와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37.4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총 199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팅을 해봐서 6천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하나큐셀스가 있고요. 케이만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백화점이죠. 그리고 큐셀들이 있고요. 각 나라들의 하나큐셀, 그리고 하나글로벌 에셋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요. 태양광 관련 회사들,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의 부문별 매출의 요약 재무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으로 부문별로 나누는데, 원료 부문, 가공 부문, 유통 부문, 태양광 부문, 그리고 기타 부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화솔루션은 많은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한 내용들은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크게 원료, 가공, 유통, 태양광, 기타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2020년 1분기, 그리고 2020년 상반기, 그리고 2019년 상반기, 그리고 그 관련해서 영업이익, 그리고 2019년과 2018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나타냈습니다. 자, 보시면 태양광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현재 2020년 상반기까지 태양광 부분이 원료 부분, 주로 하던 업종의 원료 부분의 매출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원료 부분이 올해 1, 2분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서도. 근데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태양광 부분입니다. 태양광 부분을 한번 보시면 작년 1분기에 회사의 매출에 차지하던 비중이 44.8%에서 올 1분기는 53%가 됐고요. 그리고 2018년에 차지하던 매출액 비중이 33.6%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20%포인트가 회사에서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연결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을 보면 더 드라마틱합니다. 2018년 전체 영업이익이 사실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2019년은 53.8%, 회사 전체, 연결 회사 전체 영업이익이 53.8%를 차지했고요. 현재 1분기도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에 32.2% 정도를 차지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도 훨씬 많아졌고, 그리고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도 훨씬 커졌습니다. 이렇게 현재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회사에서 점점 커졌기 때문에 2000년대, 1990년대 이렇게 투자를 했던 분들은 한화솔루션,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화석유화학이었다고 생각을 하셔서 석유화학 부분의 비중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태양광 부분의 비중이 훨씬 현재 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장에서 이 회사를 주목하냐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과 수소 부분이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 신재생과 수소 경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니콜라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았고, 니콜라 협업을 통해서 태양광을 통한 수전의 수소, 그러니까 수소 중에 가장 그린 수소인 수전의 수소를 지금 현재 기술을 거의 개발을 다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관련해서 연료 탱크 등으로 니콜라 협업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니콜라의 사기건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늘까지도 수소 관련된 주식들이 꺾이지 않는 것을 보면 수소 경제에 대한 정부의 드라이브가 상당히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VPP 사업이라는 가상발전소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업인 석유화학 부문이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인 석유화학의 LDP, PVC, TDI가 2분기를 저점으로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의 지속으로 포장 관련 플라스틱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태양광 사업 부문도 2021년부터는 그린뉴딜 정책 강화로 인해서 설치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각광을 받았던 부분이 페로브스카이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태양전지 부분에 투명한 페로브스카이트를 적층해서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상용화될 것이고, 페로브스카이트는 현재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실리콘만큼의 현재 에너지 효율을 도달했기 때문에 점점 더 효율이 높아져서 결국은 페로브스카이트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케미칼, 큐셀, 그리고 첨단 소재, 이렇게 큰 부분을 나눌 수가 있고, 연결 회사 중에서는 유통과 그리고 백화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각광받는 부분을, 방금 자료들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회사가 걸어온 길들을 한번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인데요. 보시면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2010년 이후의 그래프인데요. 매출액이 조금 한 단계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태양광 부분 때문에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영업이익 부분을 보시면 큰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2010년 전에도 그런 사이클을 그렸고요. 결국은 하나솔루션은 원래 석유화학 회사였기 때문에 업황에 따른 사이클을 그리는 회사고, 몇 년 단위로, 몇 년 주기로 사이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부분이 크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결국은 그 원재료에 대한 스프레드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태양광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YoY로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을 보시면 뭐 크게 별 의미는 없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이클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사이클을 그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 1, 2분기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사의 꿈은 그렇지만 현재 나타나는 숫자는 아직까지 실적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수익성 지표인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그리고 MPM, ROE, ROA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뭐 똑같이 강조를 드리는데, 매출액 GPM이 매출의 총이익률이 이런 사이클을 그리고 있고요. 다시 사이클이 GPM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석유화학 부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태양광 부분도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관 비율은 거의 고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최근 들어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거기에 따라서 빨간색 선그래프인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변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다시금 턴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나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을 이익을 까먹긴 하지만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한 모습을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ROE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ROE가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2.7%. 이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매출액 손익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걸 듀풍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ROE가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이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앞에도 말씀드린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매출액 손익률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부채를 좀 끌어쓰면서 부채비율이 좋아진다기보다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또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총자산 대비해서는 아직 매출이 낮은 부분이고요. 현재 투자도 많이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를 끌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시가총액 10년간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이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나는 이유는 부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자본이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ROE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시총을 보면 한때 2011년에 8조를 넘어갔다가, 이 우선주하고 합친 시총입니다. 그리고 2014년에 1조 8천억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토막 났다가 그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가 2조까지 떨어졌다. 올 3월에 2조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우선주와 합쳐서 7조 2,556억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총도 회사의 실적의 사이클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고, 올 2분기 이후에 들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이 석유화학 부분의 기대감들 그리고 신재료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현재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 지표인 PBR, PER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PFCR을 보겠습니다. PBR은 말씀드렸듯이 2011년 이때가 언제냐면 차화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정유 이쪽이 많이 올라갔던, 주목을 받고 실제로 실적도 좋았던 그런 사이클을 그렸던 때고요. 그 이후로 주가도 떨어지면서 그런 자본은 조금씩 쌓이면서 PBR이 이렇게 지탱이 되었다가 결국 0.4까지 떨어졌다가 올 1분기 이후에 이제 1.2까지 오늘 종가까지. 그래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PBR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자산,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자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리고 PR을 보시면 이 사이클이 좋을 2016년 17년에 PR이 4.7까지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순이익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이 생기고 있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것은 최근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일수와 재고자산 회전일수를 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매출이 아무리 증가를 하고 이익이 늘어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일수나 재고자산 회전일수가 나빠지면 회사가 향후에 실적이 그렇게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둔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채권 회전일수가 한때 2015년에 80일까지 갔다가 지금은 52일까지 많이 떨어뜨려 놨고요. 그리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도 83일 정도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2017년보다는 못하지만 67일까지, 그러니까 합치면 한 120일 정도, 4개월이면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한 회전 일수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고 회사의 현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파란색 막대가 영업 현금 흐름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러스를 계속 거의 보이는 매분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영업으로는 이익을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이 유명자산 투자인데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 한 분기에 거의 2천억에서 1천억 이상을 하다가 최근에는 한 분기에 거의 3천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향후에 성장이 있는 부분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올 1분기에 차입금을 8,515 늘렸습니다. 근데 2분기 때 이것을 조금 갚기는 했지만 현재 차입금이 많이 늘어나 있어서 현금이 들어와 있고, 이 현금은 결국은 아마 유무형자산 투자에 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배당금이 여천 NCC로부터 1,650억 올 1분기에 들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났고요. 여천 NCC는 대림산업과 50대 50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서로 배당금으로 수령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를 최근 4분기 합산으로, 앞에는 너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최근 4분기의 합산을 나타내 보면 아까 앞에서 보셨겠지만 시가총액이 7조가 좀 넘는 시가총액인데요. 영업 현금 흐름이 최근 1년 4분기 합산을 보면 9,215억이고요. 대신에 이제 유무형자산 투자가 1년 평균 한 1조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캐시 플로우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이 투자가 향후에 꾸준히 보였던 이런 영업 현금 흐름처럼 이 투자가 나중에 현금으로 돌아올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전개가 되지만 순이익이 가끔씩 이렇게 적자가 날 때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량적인 부분들을 다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회사의 성장 포인트인 신재생에너지, 수소 관련 에너지,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태양전지 등이 어떻게 회사의 실적에 반영이 되고 전개가 되는지는 한번 계속 회사를 추적해 보면서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한화솔루션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